큰일 날 뻔했다. 마이크가 안 달 뻔했다. 앞서 암모니아와 포스핀에 대한 대강의 성격을 얘기했죠. 이제 이 녀석의 차이를 뭐로 설명하려고 한다?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벤트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벤트룰에 대한 설명은 매우 사실 정성적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합값들을 다 고려를 해서 S 캐릭터를 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대소만 비교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대소. 대소만 비교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있으면 대소가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직접 넣어서 S 캐릭터를 지금 직접 계산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크다, 작다, 작다, 크다 이런 식의 대소 비교만 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이제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S 캐릭터인 거지? 그럼 S 캐릭터 어떻게 계산해? 결합각 넣어가지고 코사인 시타 빼기 1분의 코사인 시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A 제곱은 바로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 되겠습니다.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 그래서 그 각도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07도죠. 그래서 107도 놓고 계산을 하면 그 S 캐릭터가 몇 프로? 22%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포스핀은 93도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한 4,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묘한 계산을 했어요. 1 빼기 3a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를 3배에서 1에서 뺐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비공유 전략 A 그렇지. 동영이 웬일이에요? 나 동영이 한다. 저기 뭐냐면 홍영이 동영 홍영 브라더 형 브라더 오 동영 홍영 어떠죠? 동영이에요, 동형이에요. 동형이 그래. 동영이 동형 홍형 동형 그러네. 비슷하다. 그래. 좋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럼 얘는 뭐냐면은 1은 어쨌거나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 확률 1 혹은 100%를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서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를 3배에서 뺐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됐건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어? 시그마 결합이 3개 있죠. 시그마 결합이 3개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바로 저 비공유 전자쌍. 요것의 S 캐릭터가 되겠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에서 요거 3배에서 빼면 되니까 0.321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놈의 S 캐릭터 0.321 그 다음에 요 결합의 S 캐릭터는 0.26 그걸 마찬가지로 포스핀에 대해서도 그대로 계산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 3배에서 1에서 빼버리면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는 0.85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의 S 캐릭터는 0.851 무려 85%의 S 오비탈이 여기서 몰려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결합의 S 캐릭터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0.0497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때 전체에서 그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를 전체를 다 뺐어요. 빼버렸어요. 1 빼기 A 제곱을 한 거야. 이건 뭐였죠? 1 빼기 A 제곱 P 캐릭터 그렇지. 이건 바로 P 오비탈의 기여도인 P 캐릭터라고 했죠. P 캐릭터. 즉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 S 오비탈도 P 오비탈도 기여를 하는데
S오비탈의 기여도 말고가 P 캐릭터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 P 오비탈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는 1에서 S 캐릭터를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1을 빼면 0.773, 여기서는 0.957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혼성화를 어떻게 표현해요? 혼성화는 보시다시피 바로 그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와 P 오비탈의 P 캐릭터, 이 비율이 바로 혼성화의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암모니아는 엄밀하게는 S0.26, P0.773 혼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기본으로 얘기하던 요런 아주 그 이상적인 메테인 분자 같은 경우에는 S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런 메테인 분자 같은 경우에는 혼성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sp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아주 이상적인 그 혼성 구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P 자리를 3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3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나눠가지고 양변에 3,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 혼성 오비탈은 sp3에 대해서 S0.877P3 혼성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S오비탈의 기여도 얼마? 0.0497. P오비탈의 기여도 얼마? 0.950.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 P오비탈을 3으로 만들어주면 나눠가지고 3, 3 곱하면은 S0.157 P3 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이상적인 구조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기여도가 1대 3인데 이렇게 각도가 109.5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의 기여도가 요런 비율로 점점 S오비탈의 기여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일본 책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포스핀이죠. 포스핀. 그 포스핀의 혼성 오비탈을 근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일본식 설명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놓고 S오비탈이 0.15 비율만큼 기여를 하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 포스핀이 P3 혼성이다 라고 하는 대도 않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P3라고 하는 건 P오비탈 몇 개가 관여하는 혼성이라는 얘기예요. P오비탈 3개가 관여하는 혼성인데 P오비탈 3개는 각각 P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야. P 뭐뭐뭐. PXYZ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PX, PY, PZ 사이의 각도는? PX, PY, PZ 사이의 각도는? 다 90도잖아. 90도.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결합각이 몇 도야? 90도에 아주 가깝지. 그러니까 S오비탈을 사용하지 않고 P오비탈 3개만으로도 결합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포스핀은 혼성화하지 않는다 라고 일본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 설명 방법 중에 이런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사들 중에서 포스핀은 P3 혼성으로 혼성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이상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얘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특별함을 부여하는 설명은 좋은 설명입니까? 안 좋은 설명입니까? 특별함을 부여하는 설명은 좋은 설명이 아니죠. 왜냐면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인 거고 예외적인 이론은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설명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많이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 구조를 얘기할 때가 있어. 난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될 설명 방법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혼성화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혼성화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혼성화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어제 내가 그렇게 강조했지. 혼성화는 무엇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결합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결합각에 맞는 혼성 구조가 있을 뿐인 거지. 사람이 이놈의 분자는 혼성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결합각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우주 자연이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우주 자연이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사람이 어떤 혼성 오비탈로 표현할 뿐인 거지. 제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구조인 혼성화를 한 해 만에 그걸 인간이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혼성화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혼성화라는 개념을 저기에 부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쟤들이 있을 뿐이고 인간은 쟤들을 인간의 언어로 읽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 구조는 굉장히 불편한 철학 구조 같아요. 어쨌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S 캐릭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캐릭터의 평균.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평균? 시그마 결합에 퍼져 있는 S 캐릭터와 비공호 전자쌍에 퍼져 있는 그 평균 S 캐릭터를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0.226인데 시그마 결합이 3개 있잖아. 비공호 전자쌍 있지. 평균하면 당연히 뭐 나오고 있어? 평균하면 당연히 0.2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뭐가 됐건 S 오비탈은 몇 개니까? 뭐가 됐건 S 오비탈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아시겠어요? 그 하나를 시그마 결합 3개와 비공호 전자쌍 하나에 분포시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시그마 결합의 S 캐릭터 몇 개? 0.0497 몇 개 있어요? 시그마 결합 3개 있죠?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데 0.851이죠? 당연히 산술 평균하면 뭐 나올 수밖에 없다? 0.2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0.25 이걸 보고 그냥 평균적으로 sp3 혼성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 아시겠어요? 요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sp3 혼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테인도 암모니아도 그냥 sp3 혼성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것도 sp3 혼성이 왜 또 그냥 sp3 혼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엄밀하게는 S0.877P3 혼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그냥 퉁쳐서 평균적으로 sp3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도 평균적으로 sp3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 논리 구조랑 같으니까 편하잖아.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 매우 불편한 설명이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암모니아와 포스핀에 대한 혼성 오비탈 구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다 구해 놓은 거예요? 각 결합이나 비공호 전자쌍의 S 캐릭터를 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결정적으로 심각하게 차이나는 S 캐릭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심각하게 차이나는 S 캐릭터가 바로 비공호 전자쌍의 S 캐릭터죠. 비공호 전자쌍의 S 캐릭터죠. 자,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 오비탈은 몇 개 있다고요? S 오비탈은 하나 있다고요. 하나 있는데 그 중에 32%가 비공호 전자쌍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무려 하나 있는 S 오비탈의 85%가 여기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두 개가 이 둘의 큰 반응성 차이를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은 이제 필요 없죠? 이제 대소기 관계는 됐으니까 요 계산 이제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지우자.
자, 모든 설명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모든 정성적 설명은 무조건 상대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럼 지금도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 설명.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가 더 작은 누구 얘기하겠어요? 얘보단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보단 이가 더 작죠, 그렇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가 더 작은 암모니아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 뭐가 됐건 S 캐릭터가 보시다시피 작다는 뜻은 S 캐릭터가 작다는 뜻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S 캐릭터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각도가 크고 S 캐릭터가 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S 캐릭터가 작은 건 각도가 줄어들고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S 캐릭터와 전기 음성도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공유 전자쌍 쪽 질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부 떨어져 있어서 외부의 H 플러스와의 반응성이 이 포스핀보다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이 둘의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가 어디가 더 작고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식의 아까 내가 표까지 그렸던 구체적인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결합각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결합각이 더 크죠? 결합각이 더 크면 결합의 S 캐릭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S 캐릭터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결합의 S 캐릭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합의 S 캐릭터가 커지면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는 줄어든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비공유 전자쌍 쪽이 됐건 결합이 됐건 SO비탈은 몇 개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결합각이 더 작죠. 상대적으로 결합각이 더 작으면 상대적으로 결합의 S 캐릭터가 더 크다, 더 작다? 결합각이 작으면 S 캐릭터가 더 크다, 더 작다? 결합각이 작으면 결합의 S 캐릭터가 작다. 결합의 S 캐릭터가 작으면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는 크다. 알겠어요? 왜? 어차피 전체 S오비탈은 몇 개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그런 거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적인 설명에서 벤트룰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수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본 거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S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는 S 캐릭터는 작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동현 알겠니?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S 캐릭터는 작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가 질소 원자핵에서는 먼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주변에 H 플러스가 있다. 핵에선 뭐니까 주변 다른 녀석에게 쉽게 전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뭐라고 부르죠?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뭐라고 하죠? 제공하는 거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뭐라고 하죠? 루이스 산 루이스 연기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루이스 루이스 염기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부 H 플러스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니까 여기 있는 NH3가 act as a 루이스 염기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무슨 성이 나타난다? 약하지만 염기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 설명을 누구한테도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포스핀에도 해보도록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역으로 저 비공유 전자쌍, 자, 요 놈의 S 캐릭터가 더 큰 누구? 비공유 전자쌍의 S 캐릭터가 더 큰 저 포스핀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S 캐릭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음성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전기음성도 작다. 아니, 전기음성도 크다. 그래서 S 캐릭터하고 전기음성도는 같은 말이에요. 요거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역으로 인 원자핵에 멀겠어요? 가깝겠어요? 바로 가깝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 그러면 전자쌍이 핵 가까이 접근한다. 이 말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 안정화되는 녀석은 반응성이 큽니까? 반응성이 작습니까? 안정화된 애는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합니까? 반응성이 매우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되어서 반응성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핀은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이 포스핀은 실제적으로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포스핀한테는 주변에 H 플러스를 넣어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둘, 요런 반응성과 구조적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벤트 룰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런 식의 설명 방법 되게 희한하죠? 희한하죠? 동영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쓰시고 훌렁훌렁 쓰세요. 좋아.